손흥민이 케인 공백 잘 메꿔줬어. 포스텍 손흥민 극찬. 케인 이적 후 토트넘이 팀적으로 더 강해진 이유 밝혔다. 디귿디귿.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의 손흥민이 올 시즌 좋은 기억이 있는 뉴캐슬을 상대로 통산 세 번째 정규리그 10에서 10, 10골 마이너스 10도움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13일 오후 8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뉴캐슬과 2023-24 EPL 33라운드를 치른다. 토트넘은 18승 6무 7패, 승점 60골 득실 20로 1경기를 더 치른 에스턴 빌라, 승점 60골 득실 17의 골득실에서 앞서며 4위를 마크 중이다. 지난 시즌 이후 2시즌 만에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노리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뉴캐슬전 결과가 중요하다. 토트넘은 뉴캐슬전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등 우승을 다투는 강호들과의 맞대결이 이어진다. 일단 뉴캐슬은 잡고 가시밭길로 들어가야 한다. 토트넘은 지난해 12월 뉴캐슬을 상대했는데 4에서 1대승을 거둔 기억이 있다. 승리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골을 넣고 2개의 골을 도우면서 팀이 기록한 4골 중 3골에 관여한 바 있다. 토트넘은 당시 손흥민의 활약 덕에 1무 4패의 부진을 벗어나면서 반등,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전에도 손흥민은 뉴캐슬을 상대로 15경기를 치러 5골 4도움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최근 손흥민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다시 한번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 손흥민은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온 뒤 8경기에서 3골 4도움을 작성했다. 최근 좋은 경기력 덕에 손흥민은 어느새 15골 9도움을 기록, 개인 통산 세 번째 시즌 10에서 10을 눈앞에 뒀다. 손흥민은 2019-20 시즌 11골 10도움을 작성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에서 10에서 10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은 17골 10도움을 올렸다. 만약 뉴캐슬을 상대로 손흥민이 도움을 추가한다면 EPL 통산 6번째로 10에서 10을 3번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남긴다. 앞서 웨인 루니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퍼드 이상 4회, 디디에 드로그바, 모하마드 살라 이상 3회가 대기록을 세운 바 있다. 또한 현재 EPL 도움왕 경쟁에서도 공동 선두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올리 와킨스, 에스턴 빌라, 키어런 트리피어, 뉴캐슬, 파스칼 그로스, 브라이턴가 도움 10개로 이 부문 공동 선두에 자리하고 있다. 3월 3골 2도움, 손흥민. 이달의 선수 수상 실패하나, 토트넘 박살냈던 공격수 수상, 유출본, 등장. 축구 게임 관련 소식을 다루는 푸시리프는 12일, 한국 시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풀럼의 로드리고 무니스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 라고 전했다. 해당 계정은 이와 함께 무니스의 수상 유출 사진을 공개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자연스레 손흥민이 이달의 선수상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앞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월위 선수 후보를 공개했다. 후보 명단에는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을 포함해 알렉산드르 이삭, 뉴캐슬 유나이티드, 콜 파머, 첼시, 앙투안 세메뇨, 본머스, 무니스, 풀럼, 알렉시스 맥 알리스터, 리버풀, 벤 화이트, 아스날가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후보 명단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했다. 3월 4경기에서 3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3월 첫 경기였던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3에서 1 승리를 만드는 쐐기골을 장렬했다. 이어진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1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후반 8분 브레넌 존슨의 골을 돕더니 후반 추가 시간 1분 직접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서 후반 추가 시간 4분에는 티모 베르너의 골을 도왔다.
루턴타운전에서는 후반 36분 2에서 인력전승을 만드는 귀중한 득점을 넣으며 팀의 승점 3점을 안겼다. 이러한 활약에도 이달의 선수상은 무니스가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무니스는 3월에 있었던 4경기에서 4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공격 포인트 개수는 손흥민과 같지만 팀 성적은 2승 1무 1패로 토트넘의 3승 1패에 비해 아쉽다. 하지만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토트넘전 활약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니스는 당시 토트넘을 상대로 2골을 몰아쳤다.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은 풀럼에 완벽히 무너졌고 결국 0에서 3완패를 당했다. 한편 손흥민은 이달의 선수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번 시즌에만 2번째 수상 불발이 된다. 앞서 손흥민은 12월 위 선수 후보에 올랐지만 도미닉 솔랑케에게 상을 내줬다. 가장 최근 수상은 작년 9월에 나왔다. 3. 한때는 손흥민과 비교됐는데 1에이스의 충격 몰락. 결국 세리의 명문과 작별 오른쪽 화살표 감독에게 팀 떠난다. 통보. 일본의 사커다이제스트는 10일 한국 시각 가마다가 감독에게 퇴단 의지를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사커다이제스트는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뒤를 이은 이고르 투도르 감독은 가마다를 적극 기용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가마다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가마다는 투도르 감독에게 올여름 라치오를 떠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가마다는 과거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하며 일본 대표팀에서도 크게 주목받던 선수였다. 그는 지난 2017년 제1리그를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했다. 이후 2018에서 2019 시즌을 벨기에 신트트라위던에서 임대 생활로 보냈던 가마다는 2019에서 2020 시즌을 앞두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며 기회를 잡기 시작했다. 2020에서 2021 시즌 5골 15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으로 성장한 가마다는 지난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유로파리그에서 5골을 득점하며 프랑크푸르트가 42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거두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지난 2021년에는 무려 손흥민과 비교됐다. 토트넘 이적설과 함께 엮였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과 비교하면 쉽다. 둘은 현재 아시아 최고의 선수다. 토트넘이 가마다와 계약한다면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활약은 이어졌다. 2022에서 2023 시즌까지 프랑크푸르트의 핵심 선수로 뛰며 일본 대표팀에서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주축으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가마다의 활약과 함께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도르트문트, 토트넘 등이 가마다 영입에 관심을 내비쳤다. 다만 가마다는 2022에서 2023 시즌 프랑크푸르트와 계약 종료 이후 어느 팀의 손도 잡지 못했다. 관심이 있다던 팀들의 움직임은 잠잠했고 원소속팀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였다. 당초 AC 밀란이 계약에 근접했지만 구단 수뇌부의 변화로 이적이 중단됐고 가마다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올 시즌을 앞두고 라치오가 가마다에게 손을 내밀었고 2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마다의 라치오행은 기대 이하의 성과였다. 사리 감독 지휘하에서 큰 역할을 받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 출전 시간 부족으로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일본 대표팀에도 뽑히지 못했다. 충격적인 몰락이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사리 감독의 후임인 투도르 감독이 가마다를 중용하고 있지만 선수 본인은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커다이제스트는 가마다의 계약 기간은 이번 여름까지로 그가 연장 계약 옵션을 발동하지 않으면 자유계약으로 떠날 수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가마다의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상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튀르키예 리그의 갈라타사리아가 그를 영입 후보로 고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4. UEL 리뷰, 충격패, 리버풀. 안필드에서 아탈란타의 0에서 3패배 오른쪽 화살표 유로파 우승의 빨간불. 리버풀은 12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8강 1차전에서 아탈란타에 0에서 3으로 패배했다. 홈팀 리버풀은 4-3-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가포, 누니에스, 맥알리스터, 엘리엇, 엔도, 존스, 고메스, 반 다이크, 코나테, 치미카스, 켈러어가 선발로 나왔다. 이에 맞선 원정팀 아탈란타는 4-3-1의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데케테라에르, 스카마차, 코프메이너르스, 파샬리치, 데루은, 루게리, 에데르손, 히엔, 짐시티, 차파코스타, 무소가 선발 출장했다. 아탈란타가 포문을 열었다. 전반 3분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파샬리치가 오른발로 마무리했지만 켈러어 골키퍼가 막아냈다. 리버풀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4분 리버풀이 역습을 전개했다. 가포가 하프라인에서 좌측에 위치한 누니에스에게 패스했다. 누니에스가 치고 들어가면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고 왼발로 마무리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리버풀의 공격이 계속됐다. 전반 15분 존스가 전진 패스를 넣었고 누니에스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다. 누니에스가 칩샷을 시도했지만 정확하지 않았다. 리버풀이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28분 엘리엇이 페널티 박스 우측 지역에서 왼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다. 엘리엇의 슈팅은 골대를 2번 연속 맞추며 아탈란타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선제골은 아탈란타가 기록했다. 전반 38분 코프메이너르스의 패스를 받은 차파코스타가 우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스카마차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했다. 켈러어 골키퍼의 손에 맞았지만 골망을 흔들었다. 리버풀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반 추가 시간 1분 전진 패스를 받은 코프메이너르스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지만 켈러어 골키퍼가 각을 잘 좁히면서 나왔고 몸으로 막아냈다. 전반은 리버풀이 0에서 1로 뒤진 채 종료됐다. 득점이 필요한 리버풀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변화를 줬다. 엘리엇, 존스, 치미카스를 빼고 살라, 소보슬러이, 로버트슨을 투입했다. 리버풀이 후반에 들어와 먼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후반 7분 코너킥 상황에서 반 다이크가 헤더로 마무리했지만 골대를 넘겼다. 아탈란타가 위기를 넘겼다. 후반 10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누니에스가 공을 탈취했고 살라에게 패스했다. 살라가 슈팅했지만 수비에 맞췄다. 살라가 재차 슈팅을 시도했고 무소 골키퍼가 선방했다. 리버풀이 계속해서 아탈란타의 골문을 두드렸다. 후반 11분에는 각포가 페널티 박스 좌측 지역에서 컷백을 내줬고 누니에스가 왼발로 마무리했지만 골대를 넘어갔다. 아탈란타가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 15분 데케테라에르가 우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스카마차가 바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밀어넣었다. 리버풀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 후반 25분 고메스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렸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리버풀이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34분 조타가 좌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했고 절묘한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살라가 뛰어들어가면서 밀어넣었다. 하지만 살라의 위치가 앞서 있어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아탈란타가 쐐기를 박았다. 후반 38분 소보슬러이의 백패스를 스카마차가 끊어냈고 수비 사이로 패스를 넣어줬다. 에데르손이 슈팅했지만 켈러어 골키퍼가 막아냈다. 하지만 파샬리치기 마무리하면서 점수 차이는 더 벌어졌다. 경기 막판 리버풀이 맹공을 퍼부었지만 결국 경기는 리버풀의 0에서 3패배로 막을 내렸다.